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전면적 구제 금융을 신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 재무부의 한 고위 관리자를 인용해 스페인이 유럽연합의 새로운 구제 금융 체제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스페인이 검토하는 구제 금융은 이달 출범한 ESM에 여신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바로 윗단계로 유지했습니다. 신용등급 유지 이후로 20일에서 스페인 국채를 사들일 의사를 보인 점, 스페인 정부가 재정 및 구조적 개혁 추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경고하면서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미국의 10월 주택시장 체감 경기가 40일로 6개월 연속 개선되며 약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낮은 모기지 금리에 실제 매입 의사가 있는 수요자들이 많은 건설업체들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 지수는 기준치인 50을 넘으면 주택 경기의 호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텔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지난 3분기 주당 58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49센트를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134억 6천만 달러로 전망치 13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골드만삭스의 3분기 실적도 주당 2.85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해 예상치 2.28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린아입니다. 스페인에 드디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 같다고 하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디스도 앞선 S&P와는 달리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깎지 않고 그대로 일단은 유지를 시켜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텔과 골드만삭스 등 미국 3분기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고 주택과 제조업 관련된 지표까지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세 박자 호재가 딱 맞아 떨어진 날인데요. 코스피는 1950선 중반이네요. 코스피 쪽 시황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55선, 장중에도 1960선대를 살짝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자,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의 장중 순매도로 돌아섰고 오늘 특이한 부분은요. 투신권이 한 달 내내 팔더니 오늘 드디어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코스피 종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만이 나홀로 코스피를 사는 현상 참 오래간만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보죠. 코스닥도 이틀 연속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장중 흐름을 볼 때 상승폭이 1시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관은 아침부터 팔았었고 코스닥의 외국인마저 슬슬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시죠. 자, 오늘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사실은 환시장이라 하겠는데요. 지금 사흘 연속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낙폭이 한 1원 40전밖에 안 되지만 개장 초반 한때 1,103원 30전까지 밀린 적이 있습니다. 1,100원도 뚫을 수 있다는 전망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연중 최저치 경신. 그렇다면 이 달러원의 하락이 추세적인 것인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투자 전략 세울 때 뭔가 변경, 수정 사항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애널리스트는 이제 NH농협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NH농협증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중원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아직까지 연결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원달러 환율을 그냥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외환, 그러니까 환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시겠지만은 오늘 1,105원 75전 정도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피 쪽부터 현 시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요. 일단 61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한 13포인트가량 지금 올랐습니다. 1954선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기관이 오늘 많이 들어오는데 업종별로 조금 보시면 기관이 많이 관심을 보이는 업종이 바로 전기, 전자입니다. IT는 어제요 오늘까지도 외국인과 쌍끌인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위기가 조금 나아져서일까요? 유럽 시장처럼 오늘 금융주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 화학, 무엇보다 정유주가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네요. 자, 김중원 연구위원님 연결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컸었는데 오늘따라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만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코스피 2,300 연내에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셨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최근 Q3에도 불구하고 뭐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거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고, 실제로 최근에 뭐 1950선까지도 크게 하회하면서 Q3에 대한 회의론 등이 들었었는데요. 그런 원인으로 좀 보면은 최근 그 Q3에도 불구하고 QE1 또는 QE2 대비해서 국제 유가를 포함한 상품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존재하고요. 그리고 9월 중순 이후는 그 미 연준 의장 벤 버너키 의장이죠. 교체할 걸로 예상되는 롬니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Q3와 관련된 영향력을 좀 반감시킨 걸로 보이는데요. Q3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비 상품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그 인플레이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미 정부가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했고, 그리고 이후엔 사우디가 증산 계획을 발표하는 등 뭐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은 Q3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지 않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지수 상승 탄력은 높지 않겠지만, 그래도 Q1이나 Q2 대비 장기적인 관점에서 Q3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더불어서 11월 6일 미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는 통화 완화 정책을 지지하는 벤 버네키 연준 의장이 Q3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Q3 기간 중에는 코스피가 최대 2,3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다면 아직 시장이 못 가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도 상당히 크겠네요. 말씀하신 코스피 2,300은 그럼 언제쯤 볼 수 있는 지수대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 같이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고요. 뭐 롬니 후보의 그 경제 정책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금본위 제도의 복귀 가능성, 그리고 금준비위원회 설립 계획, 그리고 연준 의장의 교체 가능성. 그래서 글로벌 그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혹은 노이즈들이 해소된 이후에 좀 Q3에 대해서 시장이 좀 재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 대선이 있는 11월 초, 더불어서 그 11월 초에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권 교체도 있기 때문에 또한 정권 교체 이후에는 각종 경기 부양책 그리고 통화 정책 등이 기대되고 있어서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또 한편으로 증시를 조정하고 있는 글로벌 그 경제 둔화 우려를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기 거로 전망하기 때문에요. 11월 초 이후에는 어느 정도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다시 증시가 Q3 그 효과와 그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한 연말 정도, 그죠? 어려울까? 연말에 2,300. 연말까지는 조금 시간상 아, 아직까지는 한 2,150 정도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내년 1분기 정도쯤에 2,300,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이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단 새로운 그런 정권이 들어서고 하면은 그 전후로 해서 좀 Q3 효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3분기 어닝 시즌을 맞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깎이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4분기에도 계속 그럴까요? 네, 뭐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 전망 자체는 하향 조정이 맞지만 3분기 기업 실적은 분명히 전분기 혹은 전년동기 대비는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망치는 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그 2분기나 그리고 작년 3분기가 워낙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기저 효과가 있고, 3분기에는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보였고, 상품 가격은 2분기 그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3분기 기업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다만 그 지금 전망치 자체는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실적 개선은 지속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하지만 이제 4분기는 통상적으로 일회성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QOQ로, 그러니까 즉 전분기 대비, 3분기 대비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하긴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렇지만 1분기 이후부터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좀 기업 실적이
3분기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향 조정 강도 자체는 조금 완화되고 있군요. 기업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도 여러 가지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내년 초 정도의 증시가 화랑을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 좀 핫 이슈가 특별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우리 원화가 지금 초강세를 띠고 있는데 1,100원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환율 변수 감안한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환율이 사실 코스피 증시보다 너무 가파르게 움직인 경향이 지금 있는데요. 사실 뭐 지금 지수와 환율 수준을 보았을 땐 환율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는 QE3를 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 그리고 신흥국 통화 강세로 봤을 때 1100선이 깨질 수 있지만 일단은 환율의 그 레벨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 그 1,050원을 좀 기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환율이 좀 빠르게 움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도 1,050원 이상에서는 경기 민감 업종 을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직까지는 바람직할 거고요. 그중에서 아직까지 뭐 수출주가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1,010원 이상에서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다만 이제 환율 1,050원 이하부터는 내수주로 눈길을 좀 돌리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1,050원을 기준점으로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은 이제 1,100선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 게 네네. 사실입니다. 사실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 자체도 1,100선을 과거에는 중심으로 좀 움직인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은 환율이 좀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관점,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이제는 그 다음 레벨이 되는 1,050선을 좀 기준으로 잡고 그 상하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접근 전략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050원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1,050원 이하에서는 내수주, 1,050원 이상에서는 역시 경기 민감주가 아직은 유리할 수 있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NH농협증권 김중원 연구위원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5분의 의견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1970선까지 갈 수 있다. 이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자. 뭐 단기 트레이딩, 지수 대형주로 바꿔서 매매할 때가 왔다 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환율 딜레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영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스페인 이슈도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환율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일 때는 수출주가 조금 불리하고 내수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데 이런 공식을 그대로 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진짜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당연히 좀 아니다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딜레마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환율 상승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양날의 칼이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거꾸로 수입 물가가 안정된다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입장에서 좀 바라본다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된다 보니까 아무래도 셀 코리아 측면으로도 시장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가의 펀더멘탈이 개선된다라는 차원 속에서 그런 것에 좀 근거한다면 바이 코리아로 오히려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이 좀 다르게 어떤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국가의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니까 원달러, 원화의 절상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재차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역시 수출 중심의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채산성 악화라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그 환율의 어떤 그 원화의 강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글로벌 양적 완화 공조 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그 기조에 좀 관점을 두는 것보다는 변동폭이 얼만큼 커지느냐 쪽에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인 점은요. 지금 현재 그 원화의 강세 기조는 나타나고 있지만 일간 내지는 뭐 주간 단위로 좀 따져본다면 원달러 환율의 어떤 그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 부분은 역시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어떤 그 금리 인하 부분,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정부 측에서도 환율을 방어하는 그런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쪽,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환율의 변동폭 자체도 관심사다 추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뭐 하락하면 내수주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라는 의견 아주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중국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나 내일을 주목하자고 이미 지난번부터 얘기하셨죠. 내일 중국에서 3분기 GDP라는 게 나온다고요. 네네. 일단 뭐 시장 내에서 내일 3분기 GDP 18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11월 8일 역시 중요한 날짜가 되겠는데 11월 8일에는 이제 그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국가 부주석인 시진핑 부주석이 실질적으로 그 제일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그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들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3분기 GDP 부분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 부분은 많은 부분 내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7% 초반대로 이미 내려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과연 그 시장의 투자 심리의 무게 중심이 과연 이제 그 3분기 GDP라는 과거치에 집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4분기 이후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무게 중심이 실릴 것이냐라는 그런 평가 부분, 그리고 해석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3분기 GDP라는 것은 어쨌든 과거에 불과하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시장 내에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 7.4% 내지 7.3% 수준,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중국 정부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를 하였던 7.5% 미만에 머무를 것이라는 점 자체는 일시적으로나마 일단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요, 내일 GDP 발표 직후 과연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일단은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를 가지면서 4분기 이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부분으로 전반적인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일단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 발표 내일 발표 정도 되는 내일 정도까지는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오늘 아무리 어떤 그 오늘 아무리 이제 뭐 일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일단은 여기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오히려 수익률을 조금 좀 수익률 관점에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아니면 내일 아침 정도에 경기 민감주는 좀 매도하셨다가 한 템포 늦췄다가 다시금 재매수하는 그런 중국 관련주들은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 며칠 동안 조정을 좀 받았던 중소형주가 답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코스닥 지금 하락 전환을 했고 오래간만에 컴백한 투신권도 오늘 같은 날 코스피에 관심을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현재 그 뭐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환율 부분, 이 환율이 원화의 강세가 계속 된다라는 원화 강세 기조라 하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글로벌 유동성, 국내 유입 가능성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봐서 미리 기관들이나 뭐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를 대비를 해서 어떤 그 선침의 차원으로 지금 현재 좀 대형주 같은 경우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내 이렇다 할 모멘텀, 시장 내 유일하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관련 모멘텀이 가장 큰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중국 관련 모멘텀은 아무래도 12월 이후나 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따라서 시장 내 이렇다 할 모멘텀은 조금 다소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결국에는 실적 중심의 중소형 우량주로 재차 시장에 매기는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한번 좀 염두하시고 시장 대응 전략 꼼꼼히 세워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네요.
네, 최근 들어 내수주, 교육과 음식료 관련된 종목을 포트로 신규로 편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포트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 IT 부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그리고 자원 네. 개발 자산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IT 관련해서는 특히나 그 부품 관련주들 그리고 장비 관련주에 좀 집중을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모바일 게임은 전반적인 성장과 방어를 동시에 겸비한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게임주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내수주, 자산주, 자원 개발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관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양적 완화에 대한 결과물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이 원자재주, 그러니까 자원 개발이겠죠. 그리고 이제 자산 관련주들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의 절상 그리고 전반적인 방어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배당 차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수 관련주에 대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가시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 성장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IT, 게임, 그리고 자원개발주, 자산주, 내수주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중국 관련 모멘텀은 내일 이후에 뭔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되지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었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주 초 딱 중앙인 수요일 날 1950선, 60선까지 왔습니다. 반등 시에는 팔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팔려고 하니까 또 스페인 등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상당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최소한 1950은 넘어갈 것이다. 다만, 1975는 확실히 모르겠다. 그래서 네. 아마도 1950에서 75선 사이까지는 일단 반등 나온다고 했는데, 네. 그게 정확하게 1962.50인데 오늘 고점이 1965였잖아요. 딱 그 라인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저도 지금 여기서 정리하기 좀 아쉽고 또 하락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하셨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가더라도 아쉽지만 그냥 좀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정리를 안 했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다려 보시죠. 왜 그러냐면 현재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선물 옵션 동향을 보면은 쉽게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관건은 뭐냐면 역시 해외 증시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하루 정도 더 올라주면 제가 볼 때는 오늘 고점이었던 1960으로 한 번 더 돌파해 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반대가 된다 그러면 오늘 고점이 단기 고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강조했던 1950에서 1975선 사이의 반등은 일단 오늘 현재 완성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좀 아직까지 던지지 않으셨다면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 비중에 따른 걸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1975선이 넘어가면요. 이건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상관없어요. 정말로 강한 탄력주. 네, 지수가 빠져도 혼자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싹 정리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지금 한 25에서 50 정도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1950이 무너지면은 역시 이제 0에서 25 정도가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1950을 쉽게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깬다 그래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수 반등에 따른 탄력도를 이제 보시는 참고 자료는요, 두 가지입니다. 해외 증시가 과연 21선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하는지 이걸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 증시 선물 매매 동향을 꼭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안 좋죠. 그다음에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죠. 거기다 또 프로그램도 매도해요. 어떻게 보면 수급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버티느냐? 선물 옵션 동향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해주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옵션에서 하방에 배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빠지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쨌든 오늘 흐름은 선물 옵션이 결정할 겁니다. 다만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추세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해외 증시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 구간대 그러니까 1962.50포인트 전후에서 싹 정리해 주셨던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고요. 다시 가든 말든. 만약에 이제 그 정리 안 했다 그러면 하루 정도 더 기다려 보시고요. 더 반등 나오면 더 높게 매도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 뭐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냥 적당히 이제 정리해 주셔도 이제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약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한 5% 정도 빠르게 수익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셨던 LG전자 AS 받아보고 싶은데 드디어 오늘 7자를 보여주네요. 네. LG전자를 제가 67,500원에 매수하자고 한 2번 정도 추천했었는데 그때 네.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논리랑 똑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홀딩 하시고요. 아직까지는 뭐 LG전자가 현재 78,000원 가리키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셨다가 내일 이후에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1970을 넘던가 아니면 1950을 깨면 그냥 그때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증권주도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제가 증권하고 전기전자 계속 언급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는 뭐 대우증권, 삼성증권이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전기전자가 되든 증권이 되든 지금 오르는 거는 지수가 올라서 오르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수 보면서 되게 좀 맞겠고요. 무리가 없다 그러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다시 한번 1965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중개 하락에 대한 그런 관점을 여전히 바꾸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네,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7,600원하고 7,500원에 분할 매수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실전에서는 제가 7,770원, 80원에 3분의 1을 던지고 7,600원에 다시 잡으라고 사인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미 잡으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잡지 않으셨던 분들은 7,600원, 7,500원 두 번 나눠서 잡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7,350원만 보시면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버스는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때 그러니까 이제 8월에 잡으셨던 분들도 비싸도 7,500원. 만약에 이제 그 9월에 잡으셨던 분들도 7,4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으니까 이건 계속 공략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의 시황가는 지금 단기 반등일 뿐이지 추세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확률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버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략을 해주셔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틀 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코스닥이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다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코스닥이 굉장히 좀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여차하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종목수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아주 탄력적인 거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너저분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거나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버스 7,500원, 600원 사이는 추가 혹은 신규 매수 구간이다라는 얘기셨어요. 자, 차별화된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하고 계시죠? 내용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뭐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도요. 홍보하고 광고가 전혀 없는 정말 진실한 내용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고요. 심도 있는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아주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뭐 이렇게 종목 추천해 주고 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주 다각도로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뭐 그 말씀만 드릴게요. 참석하신 분들이 내가 오늘 왜 왔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게끔 제가 정말로 귀중한 시간 내주셨던 분들을 아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반드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후회 없는 발걸음이 되도록 하겠다. 진정성 있는 강연에 기대하겠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5%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찾아보는 순서인데요. 먼저 한 주간의 수익률부터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이라이콤은 수익을 내다가 어제 이후 매수 가격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0.3% 정도 손실이고요.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에코프로는 1% 정도 수익입니다.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파트로는 이미 목표가 지난주에 도달했던 종목인데요. 현재 수익률은 9% 육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의 코이버는 조금 아쉬운 종목입니다.
있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9%지만 아직까지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3,000원은 이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의 오로라는 6%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주시는 종목마다 이렇게 꼬박꼬박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파트론 지난주에 이미 목표가를 도달했었고 이번 주 좀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었는데 이미 목표하신 가격 15,000원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전략 수정 필요할까요? 네, 이거 지난주 종목 좀 바라봤던 주된 관점이 좀 첫째는 현재 시장이 좀 단기 고점이다 보니까 종목들 손대기가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뭐 4월, 5월 달에도 뭐 시장 급락 줄 때 시장과 상관없이 좀 종목들 상승을 줬던 종목이라는 거. 또 둘째는 이제 또 파트론의 올해 실적 전망치가 좋기 때문에 실적을 반영한 적정 주가를 찾는다면 한 2만 원대까지는 좀 상승 침세 유지할 거다라는 이제 이 두 가지 가정을 갖고 했는데 종목에 접근했던 이런 가정들이 이번 주에 좀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전략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좀 잡아드렸는데 어제 오늘 15,200원, 100, 그 사이에서 계속 좀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서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종목이 이제 좀 차트 보시면 종목이 보이는 요 계단식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000원대, 14,000원대 또 깨지 않으면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500원 정도에 다시 이제 종목을 나눠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방법이랑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요 가격 박자 잘 못 맞추시는 분들, 단기 매매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투신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간 수급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연말까지 한 19,000원, 2만 원대까지 좀 길게 바라보시고 또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가 공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최근에 제약주, IT 제약주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 조정 거치면서 좀 종목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헬스케어 관련주, 복지 관련주 종목인 인포피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회사는 혈당 측정기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2010년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성인 인구의 한 5.8%인 2억 9천만 명 정도가 당뇨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요. 특히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당뇨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가 되면서 당뇨 산업 관련해서는 이 회사가 좀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일단은 신사업 관련비나 인건비, 그리고 과거에 관질환이나 면역 진단기 관련해서 R&D 비용이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좀 15% 정도 성장한 61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비용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올해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좀 완화될 것으로 재무적으로 좀 보입니다. 바로 기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봉상 먼저 한번 볼게요. 주봉상 보시면 현재 15,500원대부터 한 16,000원대에서의 어떤 지지를 형성을 하고요. 또 이제 단기 고점으로는 한 18,000원대 초반에서의 또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요 주봉상의 기술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 다시 보시면 오늘 이번 대선 앞두고 나서 이 정책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고령화 복지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공통적인 정책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봄부터 한 12,000원, 13,000원대에서 좀 저점을 다지다가 위로 좀 틀어지면서 어제 오늘 그저께부터 어제 오늘 이렇게 코스닥 쪽 급락 주면서 같이 하락을 준 모습인데 여기 매수가 오늘 한 16,000원대 현재 15,800원인데 이 구간에서 좀 적정해 보이고요. 목표가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좀 지저분하네요. 말씀드린 한 18,000원대 조금 넘는 구간, 이 18,000원을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린 15,500원을 깨는 15,30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인포피아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도 상승폭이 약간 줄어서 1950에 딱 걸려 있고요. 코스닥은 살려줬던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배신하면서 지금 하락 전환에 528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략 짜볼게요. 오늘은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페인 지표 실적 다 안 좋았던 재료가 오늘 증시 상승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재료들을 디딤돌로 해서 앞으로 시장이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직 추세적인 상승으로이라고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 증시의 좀 조정 요인이었던 이제 실적과 경기, 유로존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완화가 되면서 좀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정도 늘면서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고 또 주택 시장의 체감 경기 역시 6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소비 판매 지수가 1.1% 증가를 하면서 또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고용주택 소비에 이어서 산업 지표까지 2분기 침체를 벗어나면서 회복세에 어느 정도 신호탄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소비 심리 개선이 실물 경제로 확산이 되면서 회복 속도는 다소 완만하겠지만 또 계속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의 경제 지표 역시 또 긍정적으로 수출이 9.9% 이제 예상치인 5.7%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국경절 전후로 한 이제 또 일회성 요인이 물론 있었지만 이제 월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 만큼 이제 앞으로 중국 경제 역시도 이번 물가 지표 호조에다 중국 정부의 또 계속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향후에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국내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참 많았는데 지난 10일 이후에 발표된 미국의 그 12개 주요 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이 지금 예상치를 이제 평균 5% 정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각 기업 실적이 좋았다기보다는 이제 3분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낮았기 때문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발표될 이제 미국의 주요 은행주들이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인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기 때문에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국내에 좀 알게 모르게 악재로 작용했던 스페인 역시도 지금 지방선거가 예정된 이번 주 말을 전후로 이제 구제금융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 구제금융 신청 자체가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 만큼 그런 맥락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악재가 일정 부분 완화가 되면서 최근 또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고 또 투자 자금의 수급 여건이 또 개선이 되면서 시장의 반등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는 뜻이에요? 네,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추세적 상승을 하고 보기에는 다소 그 악재들이 완화됐다는 것뿐이지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지금 그런 호재적인 소식들이 아직 증시에 전해졌다라고는 좀 판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재료를 놓고 본다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대외적인 변수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높지가 않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졌다고는 보기 어려운 만큼 아직 유럽 역시도 기대감은 기대감일 뿐이고 미국 역시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투명성과 그리고 재정 절벽 이슈 같은 요인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에는 아직은 이제 코스피는 어떤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결국 이제 박스권을 못 벗어난다는 예상이신데 오늘 지금까지 조용했었던 종목들의 큰 폭의 상승세가 코스피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보여지고 있어요. 경기 민감, 낙폭과대 대형주가 오르고 지금까지 잘 가던 종목들이 코스피에서도 쉬고 코스닥도 약간 조금 확실히 버거워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또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나온다면서요. 오늘 그냥 경기 민감주 팔아버리기엔 다들 손실이 좀 아직까지 있으실 텐데. 현재 경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또 각국의 정책이 또 뒷받침이 곁들여진다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판단을 하고 이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둔 단기 트레이딩 차원의 접근 전략이 좀 바람직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시 흐름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겠지만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다시 한번 출회를 하면서 다시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10월 증시만 놓고 본다면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반적인 조정 흐름이 나타났었지만 그렇게 조정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 지금 현재 51선과 61선, 200일선에 이제 주요 이평선들이 밀집을 하면서 조만간 단기 방향성을 또 한번 다시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또 GDP 발표를 더불어서 경제 지표에 또 호조에 힘입어서 또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1선에 걸려 있고 지난주 개파락이 이전의 지수인 1980선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내려온다면은 최하단선을 예상해 보자면 심리적 지지가 예상되는 지금 현재 121선이 걸려 있는 1900선에서는 또 한번 지지를 받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런 이제 박스권 흐름을 염두에 둔 시장 대응이 앞으로도 이제 좋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방향성을 타진하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이제 박스권 흐름에서 해왔던 저가 매수, 고점 판매, 고점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물론 내일 알 수 없는 중국의 안 좋은 예상치를 갖고 있는 중국 지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네. 환율이 이렇게 연저점으로 빠지니까 물론 지금 조금은 좋아졌는데요. 네. 이게 경기 민감주 특히 수출주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일단 그렇죠. 우려 네. 자체는 다들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감안해서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민감주냐 방어주냐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판단이. 끝으로 네. 마감 전략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은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을 지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를 함께 포트에 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업종별로 조금 세분해서 보시자면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환율로 인해 좀 수출에 좀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종보다는 IT 관련주들, IT 부품주들이 조금 더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방어주 가운데서는 또 그동안 전통적인 방어적인 역할을 해줬던 게임이나 통신 업종보다는 또 음식료 업종들이 최근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좋은 흐름 앞으로도 나타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주가 지금 다소 최근에 힘을 잃으면서 다시 한번 대형주가 어제와 오늘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중소형주가 완전히 힘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종목의 크기를 가리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을 조금 선별해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시장에 참여하시길 원하신다면은 그동안 낙폭이 컸고 지금 3분기 어닝 쇼크임에도 좀 견조한 실적을 예상되는 그런 실적을 나타내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미리 매수를 하신다면 보유하신다면 이것도 좋은 전략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민감주, 경기 방어주 안 가리고 같이 담아도 되는데 민감주 중에서는 IT를 방어주 가운데는 음식료 섹터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또 공통점은 실적인 것도 같고요. 오늘 네. 신규 추천주가 있다고요?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IT 쪽이군요. 네, 예. 제가 IT를 좀 좋아합니다. 예, 제가 반도체 레이저 마커와 레이저 응용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간단한 투자 포인트 몇 가지만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전년 분기 대비해 좀 양호한 상승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레이저 마커 부분에 전 세계 50% 이상의 점유율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이 또 향후 적용되는 분야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있으면서 신규 장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예상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분기에 매출 600억, 영업이익이 110억 정도로 전년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22%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장비 업종이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종목 준비를 했고 또 6월부터 이제 연기금이 순매수했던 물량 자체가 지금 30만 주를 넘어섰는데 평균 단가가 33,000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지금 그 구간을 반드시 넘어서면서 이렇게 연기금에서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기술적 분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구간은 지금
저점도 고점도 아닌 그냥 어느 정도 평균적인 그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은 지금 33,000원이 걸린 이제 기관의 매수 평균가를 이제 넘어서기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수급도 어느 정도 계산돼야 되겠지만 기관이 좀 꾸준히 이 종목을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금일 종가에 만약에 담으신다면 1차 목표가 지금 기관 그 연기금의 평균 단가인 3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그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이 만약에 또 흘러내린다면은 최저점인 3만 원 선까지는 보셨다가 3만 원이 깨진다 이러면은 그때는 손절하시는 것이 좀 추가적인 손해를 막으시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기금의 평균 매수 가격대로 추정되는 33,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보시고 이오테크닉스 이 반도체 레이저 마커 부문 전 세계 반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의 신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자, 기존 포트 한번 볼게요. 오픈해 보겠습니다. 우리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의 기존 포트폴리오에는 디스텍 시스템과 심텍과 동아원 세 종목이 있었네요.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률 집계 결과도 보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신규 추천 윤회가 기존에는 없었죠. 디스텍 시스템이 16% 가까운 수익, 동아원이 일주일 만에 12.2% 수익. 이 두 종목은 모두 다 목표가를 거의 도달한 듯 싶은데 디스텍 시스템 안 팔고 들고 가겠다. 동아원 역시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심텍 정도만 손절가 터치해서 빼겠다. 심텍 안 좋은 것부터 AS 먼저 들어보죠. 네, 심텍 어떤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나쁘진 않은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힘을 많이 잃지 않았나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을 빼앗기기 싫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 종목은 지금 낙폭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지금 미리 좀 그 손절가를 터치했으니까 이제 매도 처리하시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럼 만약에 아직 네. 못 팔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면 한 얼마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이제 4% 정도는 더 이제 좀 열어놓고 지금 대응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이라고 저는 예상이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또 깨트리고 내려온다면은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3%에서 4% 정도, 좀 맥시멈 4% 정도는 이제 좀 손절가를 여유 있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디스텍 시스템은 제가 지금 현재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 현재 지금 좀 약간의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목표가 12,500원에서 13,000원으로 좀 상향을 해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하겠고요. 동아원 역시도 이제 지난 4월부터 기간 매수가 지금 180만 주에 달하는 평균 단가 3,100원 정도 예상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또 다시 한번 시장에 반등을 주면서 이 물량이 이제 180만 주가 시장에 나오려면은 추가적인 주가 부양과 또 이제 추가적인 주가 부양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그 목표가 지금 제가 목표가를 지금 거의 터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의 완성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종목 교체가 있었어요. 심텍 빼고 대신 비중이 약간 더 실어가지고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새롭게 들어가게 됐죠. 현금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칩니다.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디스텍 시스템입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레이저 마커 부문 전 세계 50% 점유하는 회사인데 오늘 종가 매수 목표가는 짧게 33,000원, 손절가도 나름 타이트합니다. 3만 원. 동아원은 손절가를 3,200원으로 올리고 보유. 디스텍 시스템은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올리고 역시 홀딩하자라는 AS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오늘자 내일자 2부로 종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